호주의 3대 도시 브리즈번.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간 뒤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울긋불긋한 색상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사는 이곳은 대규모 산호초 군락지입니다. 산호초 주변에서 먹이를 찾는 거북이, 사람 크기만한 대형 가오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뒤로하고 산호초를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죽은 산호초들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산호초 주변엔 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있지만 죽은 산호초 주변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이건 산호가 죽은 모습인데요. 수온이 오르면서 색깔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렸습니다. 태풍 등의 기상재해와 함께 수온 상승에 따른 백화 현상이 원인입니다. 산호초는 세포 속에 공생조류라는 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생조류는 산호초의 보호를 받는 대신 광합성 산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초가 공생조류를 내보내고 곧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But now the overall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increased so much that La Nina years are also putting corals into thermal stress. 백화 현상으로 산호초가 죽어가면 그 여파는 다른 생물들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산호초에 몸을 숨긴 곰치부터 가오리과의 동수구리와 심지어 취재 중에 만난 상어까지 모두 산호초 지대에서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호초 주변 상어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경우 아직 아열대 산호초가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수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주 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면적 20만 제곱미터에 400여 종의 산호뿐 아니라 5천여 종의 해양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호초 지역은 이런 거북이와 같은 해양 생물들에게 양분과 서식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수온을 살펴보니 여름철에 평균 28도를 넘기는 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속 산소량인 용존 산소량도 줄고 있는데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도가 오르면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져 산소는 더욱 줄게 됩니다. And these very warm events, they can bleach corals, but they can also push animals closer to the poles, but they also stress them and can lead to declines in their abundance.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층수 순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극해의 바닷물은 수심 4,000m 심해로 가라앉은 뒤 전 세계를 돌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2017년 사이 남극 심층수가 운반하는 산소량이 28% 감소했습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염분이 낮아지자 담수화된 바닷물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층수 감소는 결국 해양 심층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서 결국 전 세계 해양으로 공급되는 우리나라 동해 심층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라앉은 심층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수심 500m의 산소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용존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폭이 전 세계 대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들의 생존에 향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층수는 깊은 심해의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둔화되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호주의 한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인공안개 실험입니다. 바다 위에 작은 소금 입자를 뿌립니다. 이렇게 입자를 뿌리면 안개를 생성하거나 안개 입자를 작게 만들 수 있는데 반사도를 높여 바다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양빛에 취약한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자연현상에 직접 개입하는 이른바 기후지구 공학의 한 방법입니다. Very small scales, fogging is a very promising technique. So there has been some laboratory work that shows that it's really, really effective at very short time scales and small areas. 우리나라에선 안개가 아닌 구름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의 구름물리 실험실. 원통형 실험실 안에 먼지 입자를 넣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먼지 입자를 결정체로 해서 원통 안에 인위적인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공강우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후 증설을 통해서 미리 그 산불이 덜 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세계 곳곳에서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려는 이런 지구공학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태양복사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구공학 기술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도 불과 몇 년 안에 지구 온도를 눈에 띄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 냉각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냉각 효과로 인한 어떤 대기 순환의 변화가 지구 다른 곳에 어떤 극한 기상이라든지 실제 지난 2021년 미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 햇빛을 차단하려 했지만 지구 다른 곳 기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험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구공학 기술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되기 위해선 아직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란 얘기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